세상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그들은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눈으로 묻습니다. 나 뭘 잘못했나요? 오늘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께 그 눈빛 하나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6년 3월의 어느 오후, 미국 워싱턴주의 한 동물보호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팔에는 생후 5개월 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가 안겨 있었습니다. 황금빛 털, 동그란 눈, 아직 세상이 전부 신기한 나이. 남자는 카운터에 강아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버릴 개가 있어요. 직원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버릴 개. 그 말이 공기 속에 떠다녔습니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남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없어요.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사흘 됐어요. 왜 데려오시는 거예요? 남자는 잠깐 생각하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요. 강아지 목에는 목줄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냥 카라비너에 밧줄을 묶어 끌고 왔습니다. 마치 짐짝처럼 사흘, 이름도 없이. 그렇게 이 강아지의 첫 번째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강아지를 받아 안았습니다. 강아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 낯선 냄새, 사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개들의 울음소리, 알 수 없는 형광등 불빛, 어미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강아지.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자원봉사자 줄리 사라세노는 이 강아지를 처음 봤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보호소는 정말 시끄러운 곳이에요. 처음 온 강아지에게는 아주 무서운 공간이죠. 강아지는 끊임없이 주위를 둘러보며 눈을 굴렸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긴 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리는 이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와플스. 황금빛 털이 마치 갓 구운 와플처럼 따뜻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없이 버려진 강아지에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와플스야. 줄리와 직원들은 와플스에게 목욕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보호소에 온 동물들을 위한 일종의 환영의식이었습니다. 몸을 씻기고 기생충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물이 등을 타고 흐르는 순간 와플스가 멈췄습니다.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줄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목욕을 그렇게 편안하게 즐기는 개는 처음 봤어요. 마치 스파에 온 것 같았죠. 세상에 내던져지고 낯선 곳에서 공포에 떨던 강아지가 따뜻한 물 한 줄기에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와플스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손들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물은 차갑지 않다는 것을, 여기는 아직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목욕이 끝나고 와플스는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와플스는 자신의 케넬, 그러니까 보호소 안의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냄새, 차가운 바다, 철망. 그때 줄리가 케넬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와플스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구석에서 줄리를 바라봤습니다.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 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줄리 옆에 몸을 기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와플스는 잠들었습니다. 줄리의 무릎 옆에서 줄리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분쯤 지나니까 와플스가 여기도 나쁘지 않네 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가족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와플스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와플스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저런 강아지를 버릴 수 있어? 와플스야, 우리 집에 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입양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줄리는 말했습니다. 와플스는 중성화 수술을 마치자마자 새 가족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보호소 모든 직원들이 정말 기뻐했죠. 이름도 없이 왔다가 사랑받으며 떠난 강아지. 사흘 만에 버려졌다가 평생의 가족을 얻은 강아지. 와플스. 이제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름을 부르고 밥을 주고 안아주는 사람들. 와플스는 드디어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와플스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차가운 보호소 바닥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준 줄리의 모습입니다. 말이 없어도 됩니다. 해결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 그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버려짐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때로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조용히 혹은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주는 한 사람입니다. 와플스가 30분 만에 잠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줄리가 처음 와플스를 봤을 때 그녀는 뛰어난 수의사도 아니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이 순간 차가운 바닥에 홀로 앉아 떨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요? 말을 못해서, 표현을 몰라서, 아니면 너무 지쳐서 그 사람 옆에 그냥 앉아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와플스가 줄리를 보고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분명 조금씩 다시 꼬리를 흔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의 바닥에 기꺼이 앉아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반려동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보호소를 먼저 찾아가 보세요. 줄리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소에는 10마리, 20마리의 와플스들이 누군가의 눈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와플스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2마리의 독일 셰퍼드가 보여줄 것입니다. 뉴욕, 병원 복도, 산소호흡기 소리와 모니터 소리가 가득한 그 공간에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발소리 2개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2마리의 독일 셰퍼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남자를 보는 순간 그들은 멈췄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 방에 있던 의사 10명, 간호사들, 구조단체 직원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닦는 손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펜서 씨. 뉴욕 시내에 살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형제도 자녀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도 오직 2 존재만이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이 그리고 니키. 독일 셰퍼드 2마리와 함께한 세월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말해줍니다. 스펜서 씨는 중병으로 콜롬비아 대학교 어빙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그가 퇴원할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병원에 누운 채로 그가 매일 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보이는 어때요? 니키는 잘 있나요? 의료진은 알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개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의 전부였다는 것을. 스펜서 씨가 입원한 후 보이와 니키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이웃도 지인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것이 롱아일랜드 기반의 동물 구조단체 뉴욕 세컨드 찬스 레스큐였습니다. 단체의 창립자 제니퍼 브룩스는 2마리를 받아들이며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회복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제니퍼와 단체 직원들은 보이와 니키가 스펜서 씨와 함께했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사랑받고 돌봄받고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펜서 씨가 마지막 소원을 전했습니다. 한 번만 더 보고 싶습니다. 병원 측은 허락했습니다. 의료진과 구조단체가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이와 니키는 병원 복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2개의 커다란 몸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았습니다. 흥분과 기쁨으로 몸을 떨면서도 그들은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침대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스펜서 씨의 손 아래에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스펜서 씨의 손이 천천히 보이의 귀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니키의 목을 감쌌습니다. 제니퍼 브룩스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개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그들은 침대 곁에 누웠어요. 우리는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0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울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을 의학의 최전선에서 버텨온 의사들, 수백 번의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몸으로 익혀온 사람들, 그런 그들이 울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슬픈 장면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아서 달려오는 존재,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온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함께 숨쉬는 사랑. 보이와 니키는 스펜서 씨의 병명을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냄새를 알았습니다. 그 손길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때로 너무 많은 것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관계의 무게를 저울질하고 사랑의 조건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걔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끝까지. 그날 병실에서 울었던 의사들은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본래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몇 시간 후 스펜서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이와 니키 곁에서, 손이 닿는 곳에서, 혼자가 아닌 채로. 제니퍼는 스펜서 씨에게 한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반드시 2아이에게 좋은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현재 2마리는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양 프로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이와 니키는 반드시 함께 입양되어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말합니다. 2아이는 치료견이 될 제목이에요. 병원에서 손을 내밀면 누구든 핥아줬어요. 정말 다정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 법적 관계, 오랜 시간. 그러나 스펜서 씨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가족이란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려오는 존재, 말없이 곁에 누워 숨소리만으로 위로가 되는 존재, 떠나는 길목에서 마지막 온기가 되어주는 존재. 보이와 니키는 스펜서 씨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전부였고 떠나는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전화 한 통해도 받아주는 사람,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아채는 존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괜찮아지는 누군가.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오래된 인연이든 그 존재가 당신 삶에 있다면 그것은 작은 기적입니다.
스펜서 씨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었지만 보이와 니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 하나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때로는 희망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받은 기억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보이와 니키는 지금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펜서 씨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아무 조건 없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스펜서 씨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두 아이가 다시 한번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당신의 삶에도 그런 사랑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존재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으니까요. 어느 평범한 오후 루이지애나 주 프랭클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작은 치와와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낡은 스웨트셔츠가 뒤엉켜 있었고 개는 그것을 질질 끌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한 여성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옷감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앙상한 갈비뼈, 온몸을 뒤덮은 벼룩, 두려움으로 굳어버린 눈빛. 이 작은 생명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던 걸까요? 여성이 개를 품에 안으려던 그 순간 근처 집에서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제 겁니다. 그냥 데려가세요. 먹일 형편이 안 돼서요.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히 개 한 마리를 구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열어 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알리사 뮤즈. 루이지애나 남부에서 에이비어리 크리처 레스큐를 운영하는 동물 구조 디렉터. 방금 길에서 아기를 발견했어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인이 나오더니 집에 2마리가 더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알리사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락은 언제나 새롭게 마음을 쪼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리사는 믿을 수 있는 임시 보호자를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개 2마리를 데려오는 것, 그것이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임시 보호자는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리사, 더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알리사는 직접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판단하지 말자. 먼저 들어보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그것이 알리사가 이 일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닌 연결, 처벌이 아닌 자원 제공. 그 믿음을 안고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알리사와 담담하게 대화를 나눴고 집안에 있던 개 3마리를 순순히 내줬습니다. 알리사는 지역 내 반려동물 푸드뱅크 정보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이 상황이 적대가 아닌 협력으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구석구석 웅크린 개들, 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몸, 빛이 사라진 눈. 개들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또 작아졌습니다. 겁에 질린 채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3마리를 안아 나오는 사이 알리사의 시선이 마당 한켠에 멈췄습니다. 또 다른 개 1마리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그대로 보였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개가 몇 마리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의 태도가 굳어졌고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알리사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프랭클린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그제야 마지막 2마리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 싣기까지 총 8마리. 엄마 개, 아빠 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태어난 여러 새끼들. 한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쌓여온 삶이었습니다. 먹이도 보살핌도 이름도 없이 그저 존재해온 생명들이었습니다. 알리사는 수송배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직 어디로 데려갈지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줄 쉼터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네트워크를 믿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단체들을.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긴급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마리 모두를 위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알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배는 출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알리사는 뒷좌석을 바라봤습니다. 개들은 대부분 서로에게 기대어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지치고 세상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몰라 그저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걷고 있는 개가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사람에게 간식을 달라는 듯 코를 들이밀며 겁에 질린 자식들 사이를 조용히 돌아다니며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알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먹지 못하고 아프고 지쳐 있으면서도 이 엄마는 끝내 자식들에게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지 약 2주가 흘렀습니다. 8마리의 치와와들은 이제 루이지애나 곳곳의 쉼터와 임시보호가정에서 처음으로 진짜 이름을 얻었습니다. 엄마 개는 요디가 되었습니다. 빅이지 애니멀 레스큐의 자리를 잡은 요디는 오는 사람마다 꼬리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간식을 받고 쓰다듬어지고 이름을 불립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저 화납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윈스턴은 메테리 휴메인 쉘터에서 기생충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사람 손을 조심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담요는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천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눈을 감으면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긴장이 풀립니다. 젤리빈과 캐드버리는 테이크 포즈 레스큐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두 소녀는 여전히 수줍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다가오면 한 발 물러납니다. 하지만 젤리빈은 마음이 놓이면 사람의 품으로 스르르 녹아듭니다. 캐드버리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조용히 불러주면 몸이 먼저 다가옵니다. 이 모든 개들이 걸어온 길을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었고 충분한 먹이도 없었고 따뜻한 손길도 없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엄마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자식들을 돌봤습니다. 두려움을 혼자 삼키며 가족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사랑받는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리사 뮤즈는 말합니다. 저는 항상 먼저 물어봐요. 이 사람이 정말로 개를 사랑하는 건 아닐까?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비난이 아니라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8마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다고,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한 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이 8개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요디는 오늘도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괜찮아질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 결국 괜찮아질 거라는 것을. 그 꼬리가 흔들리는 한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처음 그 아이를 본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쉼터 문을 들어섰는데 그 모습이 도저히 고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기이했습니다. 얼굴이 부풀어 있었고 목이 둥그렇게 솟아 있었으며 몸통 전체가 마치 공기를 잔뜩 불어넣은 풍선처럼 탱탱하게 팽창해 있었습니다. 눈만이 또렷이 살아 있었습니다. 겁먹은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세상을 믿고 있다는 듯이. 수의사 필 콜드웰 원장은 쉼터에서 수십 년 넘게 동물을 돌봐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고, 수많은 질병, 수많은 기적 같은 회복을 목격해온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검진 테이블 위에 올려진 그 작은 생명체를 보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꽤 오랫동안 본 것 중 가장 믿기 어려운 경우야. 이름은 조이였습니다. 조이.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기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피아기종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피아기종은 공기가 피부 아래 조직 안에 갇혀버리는 희귀한 상태를 말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기관을 통해 흘러야 할 공기가 어딘가 손상된 틈을 통해 새어나오고 그 공기가 피부 아래를 따라 온몸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조이의 경우 기관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동물과의 충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혹은 누군가의 마당에서 이 작은 아이는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무언가와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조이는 살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콜드웰 원장은 조이가 선천적으로 기관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원인을 파고들기보다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조이는 너무 작았고 너무 연약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한 침습적 처치를 버텨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가장 단순하고 그러나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늘 하나를 들었습니다. 목에, 가슴에, 등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결연하게. 바늘이 피부를 지날 때마다 갇혀있던 공기가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조이의 몸이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피부 아래 곳곳에 작은 공기 주머니들이 남아있어서 손으로 살짝 누르면 마치 뽁뽁이 포장재를 누르는 것 같은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원장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하지는 않아요. 아주 편안해 보여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편안해 보인다는 것. 자신의 몸이 이렇게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편안했습니다. 아마 조이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따뜻하고 안전했으며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물이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일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상해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 따뜻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3월 11일 조이의 엑스레이가 찍혔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몸속 공기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고 상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콜드웰 원장은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조이의 소식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훨씬 나아졌어요. 아직 공기 주머니가 조금 남아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쉼터 측은 조이가 조만간 임시 보호가정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중 기준치인 900g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몸으로 그 기준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뭉클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치 하나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조이는 이제 누군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담요가 있고 밥그릇이 있고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이미지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채 쉼터 문 앞에 서 있는 조이의 모습이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웠을 수도 있고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배가 고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왔습니다. 어딘가 손상된 몸을 이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괜찮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냥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은 몸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 우리는 종종 스스로가 너무 작다고, 너무 망가졌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고 느낍니다. 세상이 나를 받아줄 리 없다고, 문을 두드려봐야 소용없다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 무지함이 그 아이를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너무 많이 압니다.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그 알미 때로는 용기를 갉아먹습니다.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결과를 계산하고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도움을 청하는 일 자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조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했습니다. 살고 싶다면 일단 문 앞까지 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나머지는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바늘을 들고 따뜻한 손으로 체온을 재고 엑스레이를 찍고 밤새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 앞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에게 허락된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온몸이 어딘가 부풀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른 채로 그래도 다음 문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결과를 알 수 없어도 그냥 걸어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일이 됩니다. 조이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능처럼 몸속 깊은 곳에서 살아있는 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이 작은 아이가 어서 건강하게 회복해서 오래도록 따뜻한 품 안에 안겨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든 그 자리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풀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문 앞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감한 것입니다. 조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진짜 기쁨을 만나는 날이 오기를. 그날을 함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LA의 한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개 한 마리, 털이 단 한 올도 없는 생전. 처음 보는 생김새의 작은 몸뚱이가 차들이 오가는 도로 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수제트 홀은 사진을 받아든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유기동물 구조단체 로건스 레거시 29를 이끌어오면서 수백 마리의 버려진 개들을 만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채 발견된 개도, 고속도로 위에서 구조된 개도,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 속 아이는 달랐습니다. 숄로이츠 쿠인틀리, 멕시코 원산지의 헤어리스 독,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고대 견종으로 아즈텍 문명에서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개가 지금 LA의 낯선 도로 위에 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수제트는 지체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는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차 소리가 날 때마다 몸을 움찔했고 사람이 다가오면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두 눈에는 깊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수제트가 이웃 주민에게 물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빨간 렉서스 한 대가 이 거리에 멈춰 섰고 차 문이 열리더니 개 2마리가 도로 위로 내던져졌다고 했습니다. 2마리. 이 아이에게는 함께였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핏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이 작은 개는 그 순간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유일한 존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동반견은 이미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혼자가 된 핏젠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먹을 것을 내밀어도 가까이 다가가도 핏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자신만의 은신처를 찾아냈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제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핏젠의 도망 실력은 이미 완성 단계였습니다. 유인 덫을 놓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간식을 두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제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핏젠의 뒤를 따라 골목을 걸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멀찌감치 거리를 유지하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핏젠이 어느 빈 집의 구석으로 슬그머니 파고드는 것을 그녀의 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숨는 장소가 밝혀졌습니다. 수제트는 근처 세븐일레븐으로 달려가 따뜻하고 냄새가 진한 간식들을 있는 대로 골라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덫을 설치한 뒤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덫 안에 핏젠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제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작은 몸뚱이. 세상에 버려진 후 며칠을 혼자 버텨온 이 아이가 이제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다행스러웠습니다. 동물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제트는 핏젠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내 동생을 꼭 찾아줄게. 다행히 소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함께 버려졌던 다른 개는 인근 보호소에 무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양 대기자 명단이 길게 줄지어 있어 수제트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이를 직접 데려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두 아이는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새 시작이었습니다. 동물병원 직원들은 핏젠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핏젠도 점차 긴장을 풀었고 조심스럽게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제트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 핏젠은 로건스 레거시 29의 따뜻한 품 안에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간 렉서스가 문을 열고 차가운 도로 위에 그를 내던지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서서히 흐려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아즈텍인들은 이 개를 신과 인간 사이의 안내자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저 세상으로 건너갈 때 곁에서 길을 인도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핏젠은 지금 자신이 안내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버려짐에서 사랑받음으로, 공포에서 평온으로, 혼자였던 곳에서 함께인 곳으로. 수제트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네, 핏젠,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알아줄 가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핏젠이 그 거리 한복판에서 사라지지 않고 같은 자리를 맴돌았던 건 어쩌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멀리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기를,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를 믿으며 그 자리를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제트가 왔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왔습니다. 따뜻한 간식 한 봉지를 손에 들고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차갑다고 느낍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스쳐가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아픔이 그냥 지나쳐지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핏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단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핏젠,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여름 아침 피츠버그 국제공항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탑승권을 손에 쥐고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을 떠나는 참이었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한 공항 한켠 단기 주차장 근처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모차 한 대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고 주름진 얼굴의 7살 프렌치 불독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며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얼레게니 카운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개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주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유모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개의 몸에서 마이크로칩을 발견했지만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보호자는 이미 비행기에 탑승한 뒤였습니다. 리조트로 향하는 비행기에 그 개를 두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설마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설마 반려동물을 공항에 그냥 버려두고 혼자 휴가를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3년 8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조사 결과 밝혀진 경위는 이랬습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 개를 정서지원동물로 등록해 기내에 동반 탑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개를 화물로 붙이려 했지만 규정에 맞는 이동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규정에 따라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적합한 케이지가 없으면 개는 함께 갈 수 없다고. 그 순간 이 여성이 선택한 것은 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음 편을 예약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개를 주차장 근처에 유모차째 세워두고 혼자 탑승구를 통과했습니다. 7살 프렌치 불독은 그렇게 공항 한켠에 남겨졌습니다. 프렌치 불독은 원래 체력이 강한 견종이 아닙니다. 짧은 주둥이 때문에 호흡이 불안정하고 더위에 특히 취약합니다. 8월의 여름 공기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음과 낯선 냄새들로 가득한 공항에서 이 작은 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동물은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그저 믿습니다. 주인이 곧 올 거라고, 함께 어딘가로 갈 거라고. 그것이 어쩌면 더 가슴이 아픈 이유입니다. 얼레게니 카운티 경찰 제이슨 도널드슨 경사는 이 사건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두고 떠나지 마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개는 신속하게 구조되었습니다. 경찰은 동물 관련 기관에 인계했고
피츠버그의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프렌즈가 이계를 받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을 이계에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애니멀 프렌즈는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계는 자신들이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이계는 혼자가 아닙니다. 개의 보호자였던 여성은 동물유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고 슬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분노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고. 반려동물은 여행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진 속에 함께 등장하는 소품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곁에 두고 불편해지면 내려놓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7살 프렌치 불독이 유모차 안에서 혼자 기다리던 그 시간 동안 그 작은 심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항공기 내 반려동물 동반 탑승에 관한 규정이 각 항공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형견의 경우 일반적으로 체중 약 9kg 이하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항공사가 승인한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비행 내내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반려동물 수는 각 비행편에 제한이 있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대형견의 경우는 대부분 화물칸에 탑승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규격에 맞는 이동장이 필요하며 개가 안에서 편안하게 서고 앉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 지원 동물의 경우 과거에는 항공사마다 허용 범위가 달랐지만 최근 미국 교통부의 규정 변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항공사가 정서 지원 동물을 반려동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정서 지원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내 무료 동반 탑승이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할 때 반려동물을 동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탑승 전에 해당 항공사의 최신 규정을 직접 확인하고 적합한 이동장을 미리 준비하며 출발. 며칠 전 수의사를 방문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반려동물을 진정으로 아끼는 방법입니다. 불편함을 이유로, 번거로움을 이유로, 혹은 규정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존재를 낯선 곳에 두고 떠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프렌치 불독은 지금 따뜻한 손길 속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애니멀 프렌즈의 직원들이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옆에 있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계가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줄 가족을 만나기를, 다시는 혼자 유모차 안에서 기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아이 곁에 앉아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온 세상이 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려동물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